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이 말이죠. 진료를 갔죠. 그랬는데 공수처는 그 시간에 어디 갔습니까? 윤 대통령 잡으러 갔죠. 서울구치소로 강제 구인. 그런데 공수처는 몰랐다 그랬습니다. 구치소에서 간 공수처 애들이 윤 대통령이 병원 간 걸 몰랐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답니다. 새빨간 거짓말. 이 새끼들 뭐 하는 겁니까? 술 처먹고 말이죠. 위조 문서 만들고 딱풀 문서 만들고. 이거 뭐 하는 새끼들이야 이거. 구치소에서 연락을 해줬답니다. 그래가지고 몰랐다는 말이 거짓말이고 이제 인정했습니다. 몰랐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번복했습니다. 그래서 구치소에서 지금 대통령께서 병원에 가셨다 연락해 준 거예요. 원래 연락 안 해줄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쳐들어온 거야. 그래놓고 나서는 자기들은 몰랐다. 윤통이 병원 간 거 몰랐다. 자기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병원에 갔다. 완전히 쇼하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께서 병원에 간 걸 알았으면 서울구치소로 그 시간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날 가든지 아니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런 짓거리를 하죠? 21일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 갔습니까? 헌재 나가셨잖아요. 3차 변론 기일에. 그리고 나서 서울구치소로 가지 않고 국군 수도병원으로 갔죠. 그랬는데 공수처는 그 시간에 어디 갔습니까? 6명의 검사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로 갔죠. 그래놓고 나서는 자기들은 병원 간 거 몰랐다. 그렇게 거짓말했죠.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병원 갔다가 구치소로 돌아갔죠. 근데 이것들이 그때까지도 기다리고 있다가 뭐 강제 구인 어쩌고 하다가 안 되니까 집에 갔죠. 또 오늘도 강제 구인한다고 또 왔었어요. 그러다가 윤 대통령이 안 한다. 이것들이 또 현장 조사라도 하겠다. 윤 대통령이 안 한다. 그때 갔죠. 이거 뭐 하는 것들이죠 이거. 55경비단 그 관인 지들이 마구 찍어가지고 위조 문서 만들었죠. 그 밑에 또 풀로 붙여가지고 딱풀 문서 만들었죠.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 신한미가 내준 그 영장에는 110조 111조 적용 배제 규정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쳐들어왔죠. 이거 뭐 하는 놈들이에요? 이 오동훈이가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하죠? 아니 저렇게 할 수가 있나요? 이해요. 이해가 안 가요. 보통 이 영장을 집행하든지 뭐 체포를 하든지 이런 사람들도 인신구속에 관해서는 그 절차를 지키거든요. 그거 안 지키면 형법 123조 124조에 말이죠. 엄청 무서운 죄가 있어요. 인신구속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경찰, 검찰, 공수처 이런 사람들이 직권을 남용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다시 말하면 직권남용이라는 게 뭐예요? 지 권한 아닌데 지 멋대로 하는 거. 이거 하면은 위조 문서 물론 만들면 그 공문서 위조죄도 되고 행사죄도 되고 되겠지만 그와 별도로 불법 체포 감금죄가 돼요. 죄가 무거워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지 멋대로 말이죠.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아무리 오동훈이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애들도 어느 정도는 이게 불법이라는 걸 알 텐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아니 공수처가 어떤 누구 백이 있걸래 편지도 주고받지 못하게 하고 사람도 못 만나게 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공수처이 그렇게 강한 기관이었던가요? 공수처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업적을 낸 성과를 낸 것이 있었던가요? 없거든요. 여기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이 오동훈이가 한동훈 사람이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원래 오동훈하고 이명순하고 둘 다 변호사였었어요. 이 둘 중에서 누구를 택할 것인가. 거기서 윤통이 택한 거예요. 오동훈을. 그런데 윤통이 택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한동훈이가 강력히 추천을 해서 윤통이 썼다. 저는 이것이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금 오동훈이가 한동훈의 지시를 받거나 내지는 사주를 받거나 내지는 내통하에 윤통을 괴롭히고 있다. 아니면 오동훈이가 이재명한테 줄 섰다. 무슨 약점이 잡혔든지 아니면
이재명을 도와주고 나중에 뭐 검찰총장이라도 노리나 아니면 뭐 대법관이라도 노리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 둘이 아닌 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동훈, 그래서 한동훈의 원수를 갖겠다. 뭐 한동훈과 나는 같은 편인데 뭐 윤통하고 한동훈은 원수가 됐으니까 나는 윤통과 원수다. 뭐 그런 것이거나 아니면 이재명과 한통속이 돼서 지금 윤통을 잡아야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내가 한 자리 한다 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설명이 되질 않아요. 그 밑에 있는 애들, 공수처장 밑에 있는 애들도 도대체가 뭘 믿고서 저렇게 불법적인 체포를 하고 불법적인 수사를 할까? 설명이 되지 않아요. 얘들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한동훈의 영향권에 있거나 이재명 안에 있다. 아니면 이재명과 한동훈이 또 통하는지 누가 압니까? 두 사람 영향권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그건 몰라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생물과 같고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배반의 역사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 상상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정치의 영역에서는. 누가 누구 편이고 누가 누구 편이 아니다. 그건 피상적인 얘기고 실제로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동훈이가 윤통을 갖다가 배신 때릴 것이라는 것을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 때린 것이라는 것을 처음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상상 이상이잖아요. 한동훈이가 법무장관 시켜주고 또 법무장관 뿐입니까? 그 안에 인사검증위원회를 집어넣어가지고 사실상 민정수석 기능을 주고 거기다 비대위원장 시켜주고 그래서 어쨌든 당대표가 되고 어쨌든 당대표가 될 때 물론 뭐 한동훈하고 윤석열 대통령 간에 갈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비대위원장을 시켜줬기 때문에 당대표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을 열심히 도와주면 희망이 있었잖아요. 근데 한동훈이가 그냥 극구 그 비상계엄이 실패한 것도 한동훈 때문이잖아요. 한동훈이 나서가지고 바로 계엄에 반대하다 뭐 그러면서 또 맥이 빠진 거 아닙니까? 사실상 계엄을 발령한 것도 한동훈 때문이라는 말도 있어요. 한동훈이가 저 민주당하고 작당해가지고서 계속해서 태클을 걸고 계속해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니까 한동훈만 없었더라면 윤석열의 계엄은 없었다. 한동훈만 없었더라면 윤석열의 구속은 없었다.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오동훈이가 거짓말을 시키고 말이죠. 병원에 간 걸 알고 있으면서도 나 몰랐다. 구치소에서 분명히 윤 대통령이 병원에 들렸다가 구치소에 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처럼 시침이 떼고 구치소로 잡으러 왔습니다. 그건 뭡니까? 보여주기라고 그러는 거죠. 누구한테 보여주는 겁니까?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한동훈한테 보여주는 겁니까? 이재명한테 보여주는 겁니까?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그렇게 쇼를 하죠?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죠? 공수처의 거짓말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우주문서를 만들고 또 가짜 영장으로 체포를 하고 또 판사 쇼핑을 하고 그럴 때 알아봤지만 이 정도였는지는 또 새삼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제 공수처는 해체의 길로 갑니다. 공수처에 지금 50명인지 40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들 중에서 많은 수가 깜빵으로 갈 것 같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부활하는 순간 이건 죽은 목숨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신엽 TV입니다.